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원가 회계예요. 원가 회계는 제조업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회사를 제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만들면 원가를 계산해야 돼요. 제조원가 이런 거죠. 자, 원가의 분류 보면 생산 형태에 따른 분류.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 일단 개별원가 계산을 보면 다품종 소량 생산 이렇게 돼 있어요. 다품종 소량 생산.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 생산하는 이렇게 주문 생산이 포인트고, 자, 조선업, 배 만드는 회사, 비행기 만드는 회사, 건설업 이런 업종이 개별원가 계산을 쓰고 있죠. 나머지는 다 종합원가 계산.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 대량 생산이고 공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 1공정, 2공정. 자, 종합원가의 특징은 공정이라는 게 있다. 자,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다 개별원가예요. 종합원가는 4페이지에서 한꺼번에 배울 거예요. 자,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 재료비, 농우비, 제조경비라는 게 있어요. 자, 제품을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농우비는 노동력, 제조경비는 나머지 이렇게 되겠죠? 자,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직접비, 간접비. 자, 여기 빗자루, 그쵸? 비가 뭐예요? 비용이죠, 비용. 그래서 공장에 쓰는 비용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원가라 그래요. 그래서 비랑 원가랑 같은 말이다. 그래서 직접비, 직접원가, 간접비, 간접원가 이렇게. 그래서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니까 추적 가능한 게 직접비, 추적 불가능한 게 간접비 이런 표현을 해요. 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변동비 또는 고정비, 변동원가, 고정원가. 자, 변동비라는 거는 생산을 많이 하면, 그쵸? 같이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재료비 같은 경우는 생산을 많이 하면 재료를 많이 쓰죠. 이런 거는 변동비가 되겠죠. 자, 고정비는 생산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생산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공장 임차료다. 그런 거는 생산과 관련 없이 일정하게 비용이 발생하죠. 고정비예요. 자, 그래프가 있는데 요거, 자, 변동비 그래프는 좀 전에 말했듯이, 자,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비용이, 그쵸?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비용이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고정비는 생산을 많이 하든, 그쵸? 적게 하든 항상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죠. 이렇게 고정비. 자, 준변동비는 변동비인데 중간에서 올라가죠. 그쵸? 자, 혼합원가라는 표현을 써요. 혼합원가. 왜 혼합원가냐면 변동비의 특징과 고정비의 특징이 합쳐졌다. 그래서 혼합원가. 자, 고정비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죠? 중간, 여기. 그리고 변동비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두 개가 합쳐졌다. 그래서 혼합원가, 준변동비. 왜 중간에서 올라가냐면 기본요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요금, 그 다음에 전기요금 이런 게 준변동비에 속해요. 자, 준고정비는 계단원가처럼, 그쵸? 계단처럼 생겼죠, 여기. 계단원가라 해서, 그쵸? 준고정비. 이렇게 계단처럼 생겼다 해서 계단원가 이런 표현을 쓴다. 자, 고정비, 변동비와 관련돼서 요거를 좀 외우셔야 돼. 자, 조업도가 증가할 때, 생산량이 증가할 때, 고정비, 변동비를 고변호사 이렇게 외우면 순서는 안 헷갈리겠죠? 고변호사, 단단, 총총. 단이 단위당 원가, 총이 총원가예요. 생산량이 증가할 때, 자, 단위당 원가가 감소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 일단은 생산을 하나 할 때, 임차료 1원 난다고 가정할게요. 생산을 2개 해도, 그죠? 임차료는 똑같이 1원 내겠죠. 생산을 3개 해도 임차료는 똑같이 1원을 내겠죠. 그럼 이걸 나눴을 때 1, 그쵸? 얘는 얼마가 나와요? 0.5, 얘는 0.3 이렇게 한 개당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점 내려가죠. 그래서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는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총원가는 뭐예요? 총원가는 111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변동비 같은 경우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죠. 왜냐면 한 개 생산할 때 전기요금을 1원 낸다고 가정하고 2개 생산하면 그쵸? 한 개 생산할 때 1원이니까 2원 3개 생산할 때 3원
이렇게 되겠죠. 자, 나눠보면, 그쵸? 1, 여기도 1, 여기도 1, 이렇게. 그래서, 자,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위당 원가가 어떻다? 일정하다. 한 개당 차지하는 비율이, 그쵸? 일정하다. 총 원가는 계속 늘어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일단은 고변호사 단당 총총을 쓰고, 그쵸? 여기, 요거를,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 내려간다 표시하고 반대쪽이 올라가고 나머지 일정하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를 그려야 객관식 풀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조 활동에 따른 분류. 제조 활동에 따른 분류. 공장에서 쓰는 원가를 제조 원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조 원가. 이렇게. 우리 그 실기 때 보면 500번 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조 원가가 직접 재료비, 직접 농비, 제조 간접비예요.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재료, 직접 재료. 그다음에 그 물건을 만드는 노동력. 그다음에 나머지가 제조 간접비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공장 입장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비제조 원가예요. 그렇죠? 제조 원가에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다 비제조 원가라 한다. 그래서 공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의사 결정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관련 원가랑 비관련 원가. 자, 관련 원가는 의사 결정 영향을 미치는 원가로서 여러 대안 사이의 차이가 나는 미래 원가다. 이게 포인트죠. 미래 원가. 중요한 단어예요. 자, 비관련 원가는 말 그대로 관련이 없는 원가겠죠.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매몰 원가랑 기회비용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매몰 원가는 이미 발생된 원가로서 현재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 이게 매몰 원가예요. 이것도 비관련 원가에 속하죠. 그리고 자, 매몰 원가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장부가액이 있어요. 장부가액. 장부가액이 뭐예요? 취득 빼기 감루. 여기 장부가액이죠. 이것도 알아두면 좋다. 자, 기회비용은 여러 대안 중 한 가지 대안을 선택했을 때, 그쵸? 남은 대안 중 효익이 가장 큰 거. 효익이 가장 큰 게 뭐다? 기회비용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가의 흐름.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빈도수가 가장 높은데 식이 지금 1번, 2번, 3번 식 3개가 나오는데 요거를 꼭 외우셔야 돼요, 일단. 자, 제조원가의 흐름은, 그쵸? 일단은 우리 이런 거 배웠죠? 원재료를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면, 그쵸?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이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이 있는 건데. 자, 일단 제조원가, 식을 알아요. 제조원가는 직제, 직노, 재간. 이렇게 외우면 돼요. 직제, 직노, 재간. 직제가 직접 재료비예요. 직접 재료비. 우리 아까 여기 위에 보면 요거 관련된 거예요. 제조원가는 뭐다? 직접 재료비, 직접 농비, 제조간접비. 이걸 줄여서 직제, 직노, 재간. 이렇게 외우면 편하겠죠. 다시. 제조원가는 직제, 직노, 재간. 이렇게. 자, 직제와 직노를 더하면 기본원가라 그래요. 기본원가. 다른 말로 기초원가. 그 다음에 직노랑 재간을 더하면 가공원가라 그래요. 다른 말로 가공비. 이렇게 돼요. 자, 직제를 구하는 식은 기초 플러스 메인 마이너스 기말이에요. 그래서 자, 재료니까 원재료죠. 기초 원재료 플러스 단기 원재료 매입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이렇게. 그래서 직제, 직노, 재간을 더하면 제조원가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제품 제조원가가 있어. 제품 제조원가. 제품 제조원가는 기초 제공품 플러스 제조원가. 요 제조원가랑 이 제조원가 같은 거예요. 이 금액이 이렇게 넘어오겠죠.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구할 거예요.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 플러스 제품 제조원가. 이 제품 제조원가가 이 제품 제조원가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금액이 이렇게.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요 세 개의 식을 꼭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장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기업은 원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원가를 계산하는 장부가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장부에는 여기까지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여기 제품 제조원가까지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매출원가는 볼 수가 없어요.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있죠. 이게 비용이니까. 그죠? 손익계산서에 있어요.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볼 수 없는 거는 매출원가,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이렇게 외워도 돼요. 그렇죠? 제품 제조원가는 어차피 여기랑 같은 거니까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제공품 계정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이 있으니까 요 2번 식을 보고 제공품 계정을 그릴 수 있다. 자, 일단 제공품은 자산 계정이죠. 자산, 재고 자산이니까. 그래서 기초가 차변, 기말이 대변이에요.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이렇게 쓰죠. 그죠?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자, 기초 제공품 옆에 뭐 있어요? 제조원가. 이렇게. 그래서 기초 제공품 플러스 제조원가. 반대 거는 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하면 결과값이 뭐예요? 제품 제조원가가 나오는 거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랑 뭐 제품 제조원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씩 보면 기초 제품, 기말 제품이 있잖아요. 그죠? 요걸 갖고 제품 계정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제품. 얘도 자산 계정이에요. 그래서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이렇게. 자, 기초 제품 옆에는 제품 제조원가가 있죠. 그래서 기초 제품 플러스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하면 뭐가 나온다? 매출원가가 나온다. 자, 사실 식은 1번, 2번, 3번 이렇게만 외워도 되는데 왜 T자를 외워야 되냐면 객관식 문제에 가끔 뭐 제공품 계정 차변에 올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그릴 수는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제공품 계정이랑 제품 계정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식을 꼭 외우셔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원가 배분이라는 게 있어요. 원가 배분. 자, 원가 추적, 직접 원가를 직접 부과하고, 그렇죠? 직접 원가는 직접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부과한다 이런 표현을. 그 다음에 원가 배분 또는 원가 배분. 간접 원가는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 원가 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 이거를 원가 배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개별 원가의 핵심은 간접 원가를, 그렇죠? 간접 원가를 어떻게 배분을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배분을 할 때 인과관계 기준이 있고 부담 능력 기준이 있고 수혜 기준이 있다. 뭐 이거 그냥 한 번씩만 보면 되겠죠. 이런 게 있다. 이 정도. 자, 배분 기준도 그냥 그쵸? 우리 일반 상식처럼 그냥 보면 돼요. 자, 건물의 감가상각비다. 그러면 배분 기준을 뭘로 세울 거냐? 뭘 기준으로 배분할 거냐? 점유 면적 이렇게 되겠죠. 전력비는 전력 사용량 이런 게 있어요. 뭐 임차료, 재산세, 건물 보험료, 점유 면적, 수선 유지는 수선 횟수 이런 식으로. 자, 공장 인사 관리는 그쵸? 인사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 수, 종업원 수. 전력 부분은 뭐 전력 사용량, 용수 부분은 용수 소비량, 식당 부분은 종업원 수 이런 게 배분 기준이다. 이걸 뭐 달달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주 부분 원가의 배분 방법 이런 게 있어요. 보주 부분 원가의 배분 방법,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게 어떤 의미냐면 자, 아래쪽에 좀 볼게요. 3페이지죠. 3페이지에 보면 여기 자, 3페이지에 보주 부분 원가의 배분 방법 요거를 여기다가 살짝 복사를 해놨어요. 이렇게 보기 편하라고. 자, 일단 보조 부분비는 제조 부분을 서포트하는 부분이에요. 보조 부분이 지금 뭐 수선 있고 동력이 있는데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예요. 뭐 엄청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동력, 수선, 식당 뭐 여러 가지. 일단 보조 부분이 지금 수선 부분과 동력 부분이 있고 제조 부분에는 조립과 절단이 있네요. 그렇죠? 제조 부분이 실제로 제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보조 부분은 제조 부분을 서포트하는 그렇죠? 서포트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그쵸? 비용을 제조 부분에 넘겨줄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 수선 10만원이 나왔는데 똑같이 나누면 여기 5만원 여기 5만원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단순하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자,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넘겨주는 그걸 배부한다 그래요. 배부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있죠? 일단 직접 배부법. 직접 배우법은 보조 부분 상호간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수선 옆에 보조 부분 상호간, 그죠? 그러니까 수선은 동력은 수선을 서로 신경을 전혀 안 쓴다는 거예요. 보조 부분 상호간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다. 그래서
자, 수선 부분 10만원을 그냥 조립에 얼마, 절단에 얼마, 배부하면 수선이 끝나는 거야. 동력도 수선 신경 안 쓰고 그냥 15만원을 조립에 얼마, 절단에 얼마, 배부하고 본인은 끝이에요. 뭐 계산 방법은 좀 이따 할 건지만 이렇게. 자, 단계부법은 보조 부문 간 용역 수수를 일부 인식한다. 일부 인식. 그 다음에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수선을 배부한다. 그러면 수선 이 10만원을, 자, 처음에는 세 군데다 다 배부하는 거예요. 동력에도 얼마, 조립에도 얼마, 절단에도 얼마. 그리고 본인은 퇴근. 본인은 끝이에요. 그러면 동력 같은 경우는 수선에서 받은 게 있죠. 그거랑 내 거랑 더해서 조립에 배부하고 절단에 배부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자, 왜 배부 순서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친구는 무조건 세 군데 배부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두 군데만 배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선을 먼저 배부하냐, 동력을 먼저 배부하냐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져요. 만약에 동력을 먼저 배부한다 그러면 이 15만원을 수선에도 주고 조립에도 주고 절단에 주고 본인은 퇴근하는 거야. 그러면 수선 같은 경우는 동력에서 넘어온 거랑 내 거랑 합친 거를 여기에 배부하고 여기에 배부하고 본인도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상호배우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인식한대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쓸 건데 오늘은 뭐 계산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수선도 동력을 신경 쓰고 동력도 수선을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인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산이 복잡한 게 정확하겠죠. 그죠? 상호배우법이 가장 복잡하고 그 다음에 단계배우법, 그 다음에 집적배우법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일단은 집적배부법부터. 집적배부법이 가장 쉽겠죠. 자, 집적배부법부터 한번 배부해 볼게요. 자, 수선 부분이 지금 10만원이에요. 그죠? 10만원. 이 10만원을 그냥 바로 조립에 얼마, 절단에 얼마 배부하면 돼요. 자, 그러면 10만원을 배부할 건데,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곱하기, 자, 이렇게 보세요. 수선을 쭉 따라가면, 자, 조립이 20, 절단이 30, 이렇게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50, 그쵸? 50분의 조립이 20 이렇게 되겠죠. 분수로 표시하면 퍼센트는 생략해도 돼요. 이렇게. 50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 30% 더하면 50%죠. 50분의 20 이렇게. 그 다음에 절단도 마찬가지로 절단으로 보낼게. 자, 수선 10만원을 그렇죠? 10만원 중에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자, 절단을 보낼 거는 자, 여기 수선 쭉 따라가면 20, 30분의 절단이 얼마예요? 30이죠. 그래서 50분의 3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0만원 곱하기 20 나누기 50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분수는 위에는 곱하고 밑에는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4만원이 나오죠. 4만원. 얘가 4만원. 이렇게. 그러면 얘는, 그쵸? 10만원 곱하기 30 나누기 50 하면 6만원이 나오겠네요. 6만원. 이렇게. 수선 부분에 10만원을 조립에 4만원, 절단에 6만원 배부하고 본인은 끝이에요. 됐죠? 자, 동력도 마찬가지. 동력은 지금 15만원이잖아요. 그죠? 제조간접비가. 그럼 이 15만원을 두 군데다 배부해야 되겠죠. 조립에 얼마, 절단에 얼마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할 거야. 똑같겠죠. 자, 여기 동력이니까 동력을 잘 따라가야 돼. 이렇게. 그럼 40%, 80분의 40이죠. 그죠? 그러면 곱하기 40, 80분의 40 이렇게 되겠죠. 얘도 똑같이 40, 80분의 40 이렇게 되겠죠. 40%, 40% 더하면 80, 80분의 40, 80분의 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75,000원 이렇게. 75,000원. 그래서 얘도 75,000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집적배우법이에요. 되게 단순하죠? 그러니까 자,
보조 부분 상호간, 그쵸? 수선은 동력 신경 안 쓰고, 동력도 수선을 신경 안 쓰고, 그냥 바로 제조 부분, 조립에 절단에 이렇게 배부하고 본인이 끝이에요. 동력도 마찬가지로 수선 신경 안 쓰고, 그쵸? 15만원을 조립에 얼마, 절단에 얼마, 배부하고 본인이 끝이에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단계배부법 해볼게요. 단계배부법. 단계배부법. 일단 단계배부법은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일단 수선부터 배부한다. 수선 부문부터, 부문, 여기 오타네. 수선 부문이죠. 수선 부문부터 배부. 여기도 오타가 났어. 자, 수선 부문부터 배부를 할게요. 그러면 수선 10만원이잖아. 그죠? 첫 번째 친구는 세 군데 다 배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일단 10만원. 여기도 10만원. 자, 그럼 수선을 쭉 따라가면 이렇게 되겠죠. 동력 50, 조립 20, 절단 30. 다 더하면 얼마요? 100이죠. 100분의 50, 100분의 20, 100분의 3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자 100분의 50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곱하기 100분의 20 그쵸? 그 다음에 절단으로 갈 거는 100분의 3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뭐 계산은 그죠? 얘는 5만원. 그 다음에 얘는 2만원. 얘는 3만원. 그쵸? 3만원. 이렇게. 그러면 수선 부문 10만원을 5만원, 2만원, 3만원. 이거 딱 10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인은 퇴근이야. 수선은 퇴근해서 없어요. 이렇게. 자, 이제 동력을 배부할 거야. 자, 동력 같은 경우는 본인께 15만원이야. 그리고 자, 수선에서 넘어온 게 얼마 있어요? 수선에서 넘어온 게 5만원 있어요. 5만원. 이렇게. 그럼 얼마가 돼요? 20만원이 되죠. 20만원. 자, 동력이 이제 20만원으로 변했어요. 그죠? 수선한테 5만원 받았기 때문에 더해서 20만원이 된 거야. 그럼 20만원을, 그쵸? 조립에 얼마, 절단에 얼마 이렇게 배부할 거야. 자, 두 번째 친구는 직접 배부법이랑 똑같아요. 그죠? 왜냐면 수선이 퇴근했기 때문에 동력 입장에서는 그냥 조립이랑 절단에 배부면 끝이야. 자, 그러면 곱하기, 그쵸? 동력 잘 따라가야 돼. 동력 이렇게, 그쵸? 40분의 40, 40이니까 80분의 40, 그쵸? 80분의 40. 얘도 80분의 40이죠. 이렇게. 공이 빠졌네. 자,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자, 반이니까, 그죠? 반반씩 하는 거니까. 자, 10만원. 10만원. 그럼 얘도 10만원이죠? 1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보면, 자, 수선부터 배부할 거니까, 수선 부문부터, 그죠? 수선 부문부터 배부한대요. 배부 순서가 중요하겠죠. 그럼 수선을 먼저 배부할 거니까, 첫 번째 친구는 세 군데 다 배부해야 돼요. 수선 입장에서는 동력, 조립, 절단, 이렇게 세 군데 배부할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50, 100분의 20, 100분의 30 이렇게 배부하니까 5만, 2만, 3만 배부하고 본인은 끝. 그 다음에 동력 같은 경우는 자기께 15만원이고, 그죠? 아까 수선에서 넘어온 게 5만원 있어요. 더하니까 20만원이야. 20만원을 조립과 절단에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뭐다? 단계 배부법이다.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 자, 수선부터 배부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다음에는 자, 동력부터 한번 배부할게요. 요번에는 동력 부분부터 배부. 자, 항상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친구만, 그죠? 자, 동력이
지금 15만원이잖아요. 그죠? 15만원을 첫 번째 친구는 세 군데다 배부한다. 이렇게. 자, 그럼 동력을 쭉 따라가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20%, 40%, 40%. 100이죠. 100분의 20. 그 다음에 얘는 100분의 40. 얘도 그쵸. 절단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40. 이렇게. 그러면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얘가 3만원 나와요. 3만원.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나와요? 6만원 나오죠? 6만원. 얘도 6만원. 이렇게. 자, 15만원을 수선에 3만원, 조립에 6만원, 그 다음에 절단에 6만원 이렇게 세 군데 배부하고 본인은 끝. 자, 이제 수선 볼게요. 자, 수선은 10만원이에요. 근데 동력에서 수선으로 넘어온 게 얼마 있어요? 3만원. 그쵸? 3만원 하면 얼마가 돼요? 13만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13만원을 두 군데만 배부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수선이니까 수선을 잘 따라가야 돼요. 수선 여기. 이렇게. 그래서 20%, 30%, 50%, 그죠? 그러면 50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50분의 20. 자, 얘도 두 개 더하면 50분의 30 이렇게 되겠죠. 50분의 30. 자, 이거 계산하면 여기 얼마 나와요? 얘는 52,000원. 얘는 78,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동력, 아니, 단계 배부법. 지금 동력부터 배부를 해봤어요. 자, 다음 4번 정상 개별원가 계산. 얘가 예정 배부예요. 예정 배부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정 배부다. 자, 식은 예의 실이에요. 예의 실. 그래서 예를 다른 말로 예정 배부율 이런 뜻이에요. 예정 배부율. 자, 그러면 뭐 예제를 한번 보면 첫 번째에는 예정 제조 간접비예요. 예정 제조 간접비. 두 번째에는 예정 시간이에요. 예정 시간 이렇게 되겠죠. 실은 실제 시간이야. 실제 시간 이렇게. 자, 그러면 뭐가 나온다? 예정 배부가 나온다. 예정 배부. 자, 예정 배부를 왜 하는 거냐면 자, 오늘은 15일인데 오늘은 15일인데 배가 완성이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배가 다 완성이 됐으니까 원가 계산을 시작해야 되는데 전기요금은 매달 25일 날 나와. 그럼 아직도 한참 남았잖아요. 그죠? 전기요금 나오려면. 그러면 기다릴 수 없으니까 예정 배부를 먼저 하는 거야. 일단은 예정 배부를 먼저 하고 실제 발생액이랑 비교해서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예정 배부를 해볼게요. 자,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의 실. 예의 실이니까 첫 번째에는 뭐다? 예정 제조 간접비. 얼마예요? 500만원이죠. 500만원. 자, 나누기 예정 시간. 예정 시간은 1000시간이네요. 나누기 1000시간. 자, 요걸 뭐라 그런다 했어요? 예정 배부율이야. 나눈 게 뭐다? 예정 배부율. 그러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나누면 5000이 나오네. 5000.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실제 시간. 곱하기 실제 시간. 실제 시간 몇 시간이에요? 1200시간이네요. 1200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600만원이 나오죠. 600만원. 이렇게. 자, 이게 예정 배부인데 그 다음에
자, 실제로 얼마가 발생했냐면, 그쵸? 620만원. 예정 배부를 했어, 먼저. 600만원을 예정 배부하고, 나중에, 그쵸? 날짜가 지나서 실제 발생액이 얼마 발생했다? 620만원 발생한 거, 이렇게. 이게 실제죠, 실제. 실제 발생. 자, 그러면 예정 때, 더 많이 했어요? 배부를 더 많이 했어요? 더 적게 했어요? 자, 실제가 620만원 보다, 그죠? 실제보다 20만원 적게 했네요. 그래서 과소배부를 한 거죠. 과소배부 20만원. 이런 표현을 하죠. 예. 그럼 나중에 20만원만큼 더 배부를 하면 되겠죠, 그죠? 일단 시험 문제는 여기 정도, 요까지 나오네요. 요 정도까지. 요거 알면 돼요. 그래서 예의 실, 예정 배부 어렵지 않아요. 예의 실. 그래서 예를 다른 말로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시간 하면 뭐가 나온다? 예정 배부가 나온다. 자, 이 예정 배부랑 실제 발생액이랑 비교해서 이게 과소 배부인지 과대 배부인지 따지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공손에 대해서 배울게요. 공손. 자, 작업자의 미숙, 재료의 불량, 노후된 기계 등으로 인한 불합격품, 불량품을 말해요. 불량품. 그래서 불합격품, 불량품을 뭐라 한다? 공손이라 한다. 자, 이 공손에는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이 있어요. 자, 정상 공손은 원가 포함. 그렇죠?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 이렇게 처리해요. 자, 정상 공손은 어떤 거냐면 정상적인 생산 과정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량품이 정상 공손이에요. 그 다음에 비정상 공손은 자, 작업자의 미숙, 노화된 기계 등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개선을 하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정상 공손은 단기 완성품의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기초가 250개, 착수가 700개요. 그럼 더하면 얼마예요? 950개네요. 그쵸? 950개. 기말재고가 뭐예요? 만들고 남은 거죠. 자, 950개 중에서 제품을 만들고 남은 게 제공품이 100개예요. 빼면 완성품이 나오겠죠. 그래서 완성품이 몇 개가 나와요? 850개. 850개가 나오겠죠. 요거는 자, 장부상 완성이에요. 여기 장부니까. 그러면 장부상 완성은 실제로는 850개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자, 공송품이 몇 개가 났어요? 잠깐만요. 요거 오타다. 자, 공송품이 여기 50개야 돼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고칠게요. 자, 공송품, 불량품이 50개가 난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기초가 250개, 단기 착수가 700, 그러면 950개잖아요. 그죠? 950개 중에, 그쵸? 제품이 완성되고 남은 게 기말재고죠. 빼면은 850개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불량품이 50개가 났으니까, 실제 완성품은 몇 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800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실제 완성품이 800개예요. 정상 공소는 단기 완성품의 5%를 가정한다면 여기서 완성품이라는 건 실제 완성을 말해요. 실제 완성에 곱하기 5% 요걸 계산하면 자, 그러면 40개가 나오죠. 40개가 정상 공손이에요. 40개가 정상 공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공손 수량은 총 50개예요. 공손 수량은 총 50개인데 지금 정상 공손을 구했죠. 그죠? 정상 공손은 완성품의 5%. 그래서 정상 공손이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0개. 이렇게. 그럼 비정상 공손은 10개. 이렇게 되겠죠.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온다.
자,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여기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원가를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종합 원가 계산을 해볼게요. 기초 제공품이 있고 300개, 완성도가 뭐 20%, 단기 착수 1000개, 단기 완성 1100개, 기말 제공품 200개 있고 완성도가 60%. 자, 지금 보시면 완성도가 진행률인데 기초나 기말에만 있어요. 기초 또는 기말에만 완성도라는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 또는이에요. 재료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 자,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두 개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이거다. 왜냐면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할 수도 있고, 그죠? 재료를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할 수 있으니까 단서가 이거 아니면 이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가공원가는 전체 공정에서 균등화 발생. 자, 가공비 같은 경우는 노동력이에요. 노동력은 재료처럼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공원가는 무조건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이에요. 자, 그럼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 재료부터 다시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했다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 재료를 다 투입했으니까 완성도를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300개, 기초 300개, 뭐 기말은 200개. 완성도는 기초나 기말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재료는 공정 전반을 걸쳐 투입했다 그러면 완성도를 신경 써야 돼요. 그렇죠? 완성도, 진행률 따라 재료가 투입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진행률이 20%니까 2, 3은 6, 여기 60개. 얘는 기말이 200개인데 완성도가 60%, 6, 22, 120개 이런 식으로. 자, 가공원가는 무조건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해. 이게 균등의 투입이가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이니까 무조건 완성도를 곱해야 돼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은 또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이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 평균법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재료비 가공비, 그렇죠? 얘도 재료비 가공비 두 개로 나눠요. 재료가 있고 노동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는 자, 기초가 있는 거는 선입선출법, 평균법은 기초가 없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부터 선입선출법의 재료비. 자, 단서는 요걸로 할게요. 요거.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대요. 아까 여기서 배웠듯이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하면 완성도를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면 기초가 기초 제공품이에요. 기초 제공품이 300개고 그렇죠? 자, 완성품, 완성이 여기죠? 완성이 1100개. 1100개. 그 다음에 기말이 200개인데 그죠?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했으니까 완성도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두 개 얼마예요? 200개. 그대로 200개. 그러면 두 개 더하고 이걸 빼는 거예요. 반대편. 그래서 1100개 더하기 200 가면 1300개죠. 그래서 300개를 빼니까 몇 개가 돼요, 여기가? 이거를 완성품 환산량이라 그래요. 1000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1000개다. 자, 선입선출법의 가공비를 해볼게요. 가공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예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이에요. 여기는 안 써놨는데 무조건이에요. 이거 안 읽어도 돼. 그래서 자, 기초 300개인데 20%니까 3, 2, 6 그러면 60개예요. 60개. 자, 완성 수량은 그쵸? 이거 똑같겠죠? 1100개. 그 다음에 자, 기말이 200개인데 60% 6, 22 120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대변 그쵸? 두 개 더하고 60개 빼면 되겠죠.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이 몇 개가 나와요? 그러면 그쵸? 1160개가 나오겠죠. 1160개 이렇게 두 개 더하고 요거 빼니까. 자, 평균법. 평균법은 기초가 없을 뿐 선입선출법이랑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쵸? 선입선출법은 기초가 있고 평균법은 기초가 없고 이렇게. 자, 재료비부터 구할게요. 재료비. 재료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한대요. 자,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하면 완성도를 신경 쓴다 안 쓴다?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일단은 완성은 그대로 1100개 쓰면 되고 1100개. 자, 기말이 지금 200개인데 60% 얼마예요? 6, 22, 120
그러면 뺄 건 없고, 그죠? 1100개 더하기 120개 하면 얼마예요? 1220개네. 그쵸? 1220 이렇게 되겠죠. 자, 가공비는 무조건 뭐예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이에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그래서 완성도를 신경 써야 되겠죠. 자, 완성은 1100개. 1100개. 그 다음에 기말 200개 곱하기 60% 622 120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더하니까 얘도 1220 이렇게 되겠죠. 사실 지금 재료도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이고 가공비는 무조건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이잖아요. 그죠? 같은 상황이니까 완성품 환산량이 똑같이 나온 거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선입선출법, 평균법,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게 대부분 문제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